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KT 융합기술원 최지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시간까지 남아서 이렇게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 시간을 봤을 때 제 시간대는 참 조촐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남아 계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마지막 경품은 꼭 당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주제는 위드 로봇 시대의 AI 개발자를 위한 가이드인데요. 갑자기 왜 KT가 로봇을 얘기하는지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KT는 2년 전부터 매우 액티브하게 로봇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다양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로봇 사업이 굉장히 힘든 이유는 고객들의 로봇에 대한 눈높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위드 로봇 시대를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로봇을 접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장표 같은 경우는 어떤 연구소의 로보틱스 랩에서 134개의 영화에 나오는 로봇들을 다양한 척도로 나눠서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물론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총 7가지 정도의 로봇을 분류했고요. 보시다시피 첫 번째 서번트라고 해가지고 집사나 하인 같은 그런 형태의 로봇이고 그게 가장 많은 24%인데요. 옆에 보시면은 굳이 이제 이 연구하시는 분은 영화 중간에 이런 서번트들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자유인이 된 경우까지 나눠서 분류를 했지만 사실상 A, B, C 모두 제너럴한 서비스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들을 지능을 분류해 봤는데 네 단계로 나눠봤을 때 우리가 흔히 현실에서 접하는 그냥 기구적인 특성을 가진 정교한 제어를 하는 로봇은 1단계라고 봤을 때 마지막 단계는 로봇이 의식까지 있을 정도의 고차원적인 로봇입니다. 근데 영화에 나오는 로봇은 마지막 단계인 의식이 있을 수준까지의 매우 고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실의 로봇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장표부터 살짝 재미가 없어지죠. 현실의 로봇은 크게 산업용 로봇이 있고 서비스 로봇이 있습니다. 이 산업용 로봇을 보시면은 흔히 생각하는 로봇의 형상은 아니고 뭔가 그냥 공장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로봇의 형태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룸바로 대표하는 청소 로봇. 대부분 분들이 접하는 서비스 로봇입니다. 이런 룸바가 나오면서 모바일 로봇 기술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겠다라는 계시를 했고 이런 모바일 로봇 기술이 확장돼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에 응용하는 형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KT도 이런 형상에 발맞춰서 이런 모바일 로봇 기술을 특화한 KT 호텔 로봇, 그러니까 호텔에서 사용을 해보셨을 법도 한데 어메니티 같은 것들을 배송해주는 보통 이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수건을 이제 집에서 한 장 쓰더라도 꼭 호텔 가면 2-3장씩 쓰지 않습니까?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이런 물품들을 배송해주는 호텔 로봇을 출발을 해가지고 현재는 이 다양한 이제 서빙 로봇을 많은 식당들에서 선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방역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병원 같은 살균이 중요한 곳에서 바닥 살균을 하면서 동시에 공기 청정까지 해주는 그런 방역 로봇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런 바퀴 달린 모바일 로봇 자체가 실제로 서비스 로봇에 상용화된 형태라면 이제 많이 이제 뉴스나 영상 매체에서 보셨을 법한 휴머노이드들은 사실은 이제 아직은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어떤 연구 개발에서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테슬라에서 이제 저런 휴머노이드를 3년 안에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죠.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방정맞게 지금 나가긴 하지만 현대에서 현대자동차 인수를 했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도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로봇 시대에서 지금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는 사실은 로봇 시장이 산업용 로봇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면은 코비드 19 이후로 어떤 비대면 문화가 확장되면서 서비스 로봇 시장이 확 증가하고 있고요. 동시에 로봇 시장도 서비스 로봇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변화가 지금 오늘 참석하신 IT 쪽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드리면은,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정교한 제어가 핵심이다 보니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보다는 하드웨어적인 것, 그리고 컨트롤 시어리 같은 게 중심이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참여할 부분이 적었는데, 이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그 아예 오토노미, 그러니까 자율 로봇 자체가 핵심이다 보니까 항상 AI를 통해 새로운 플래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AI 기술이 로봇의 중심적인 기술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이 다소 복잡한 장표인데요. 제가 나름 열심히 만든 장표라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AI를 연구하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위에가 AI의 역사고 밑에 부분이 로보틱스 역사입니다. 뭔가 둘로 갈라져서 발전해 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둘이 합쳐진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인바디드 AI가 차세대 AI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분리돼서 발전했던 이유는 되게 거창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AI의 초창기에 자리 잡았던 배경이, 철학적 배경이 데카르트의 심진 이원론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된 것이라는 어떤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바디가 없는 AI, 바디리스 AI가 지금까지 어떤 AI 발전의 중심 방향이었죠. 근데 이제 로보틱스나 어떤 이거에 반기를 든 철학자들이 항상 수십 년간 얘기를 해왔는데, 인간의 지능이라는 게 과연 머릿속에서 사고만 하는 것이 지능일까? 실질적으로 인간의 지능은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을 사고를 통해서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에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다시 지능이 강화되는 이런 형태가 실질적인 인간의 지능이 아닌가라는 것을 많이 챌린지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AI 입장에서도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될 AI 방향을 이런 바디가 있는 인바디드 AI를 지향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KT가 생각하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로봇에서의 AI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려다 보니까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게임 세계에서의 AI랑 비교를 하니까 굉장히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 세계, 뭐 MMORPG가 됐건 그런 가상 세계에서 AI를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게임 전체를 관장하는 AI, 그러니까 다양한 NPC 캐릭터들을 전체를 관장하는 AI가 있고, NPC 하나하나가 본인의 액션을 결정하는 캐릭터 AI가 있고요. 모든 어떤 게임이 어떤 가상의 공간, 지도를 통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 공간을 관장하는 AI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KT가 생각하는 로봇에서 AI도 같은 구조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그 메타 AI 측면에서는 KT 로봇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금 이미 1000개 이상 로봇이 붙어가지고 실제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요. 다른 서비스와 통합도 되고, 이런 어떤 전체를 관장하는 AI 측면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각각 로봇 안에는 그 에이전트 AI, 그러니까 그 가상 세계에서는 NPC죠. 그러니까 각각 그 로봇 자체가 자율적인 판단을 내서 고객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AI 측면이 있고, 그리고 가장 또 핵심부는 어쨌거나 현대 서비스 로봇들이 다 이제 주행 로봇이다 보니까 어떤 공간 측면, 주행에서의 확실한 강점을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주행 AI,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중에서 그 에이전트 AI 쪽에 인지, 의사결정, 그리고 플랫폼 쪽에서의 어떤 분석 쪽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 AI입니다. 일단 인지 AI는 지금까지 KT가 로봇 이전에
그 인지 리코그니션 기술을 다양하게 연구를 해왔고 이것들을 로봇에 집대성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을 때 지니 인사이드, 이거 기가 지니 다들 아시겠죠?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그 음성 인식 쪽과 이 다이알로그 킷을 통해서 로봇과 이제 인간의 대화를 연결시켜주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보이스가 굉장히 다채로워가지고 다양한 로봇 페르소나 구현에도 굉장히 용이한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운드 감지, 보이스 감지 외에도 뭔가 이제 사람이 쓰러진 소리라던가 뭐 창문이 깨진 소리,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는 사람도 그렇지만 사람은 마찬가지로 시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야 외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감지할 때는 사운드가 훨씬 강력하고, 이거 사람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집중한 하나의 사운드만 감지할 수 있지만 로봇은 저희가 개발하는 것은 동시에 여러 가지 사운드가 섞여 있을 때도 각각 어떤 이벤트인지를 나눠서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과 3D 포인트 클라우드, 그러니까 비전도 저희가 KT가 열심히 하는 분야고, 특히 지금 로봇 환경에 최적화된 로봇이 일단 주 야간에 모두 비전이 감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이나믹한 환경에 로버스트한 어떤 비전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기타 로봇에 들어간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자기 센서, 뭐 가속도 센서, 이런 센서를 감지해서 어떤 고객 환경, 그러니까 주로 바닥에 이제 바퀴로 굴러가는 로봇이다 보니까 바닥 환경이 어떤지까지도 감지를 해서 최적화된 어떤 로봇 그 액션을 수행하는 그런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각각 차별화 서비스로 지금은 현재를 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바디드 AI 형태, 태스크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할 것입니다. 의사결정 AI인데요. 이렇게 감지된 센싱 정보를 통해서 로봇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하는 판단하는 기술이고요. 그 기반에는 비헤이비어 트리라는 모델링 기술이 있습니다. 요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가 실제 로봇에 들어가는 이 비헤이비어 트리를 구성하는 저희 팀 직원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모델링을 하고 있고, 이런 모델링 기법이 장점이 뭐냐면은 앞으로 AI와 결합됐을 때 되게 자율지능을 개발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구조라는 점이고요. 특히 이제 AI라는 것은 여기서는 인간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정해진 액션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에 맞게 로봇이 자율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어떤 액션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플래닝과 러닝, 그 플래닝 측면에서는 어떤 특정 목적만 로봇한테 지시를 하면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액션 모델을 자유롭게 만들고, 혹은 러닝을 통해 가지고 뭐 강화학습이 됐건 뭐 지네틱 알고리즘 같은 알고리즘이 됐건 해서 최적의 어떤 액션 트리를 만드는 이런 기술까지 해서 나중은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복잡한 이 서비스 모델이 아니고 누구나 쉽게 어떤 로봇에게 업무할 어떤 목적들을 잘 입력해 주면은 알아서 로봇이 이런 수행 모델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플랫폼 쪽인데요. 그 플랫폼은 결국은 이제 멀티 로봇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뭔가의 인사이트를 얻은 정보를 다시 로봇 안에 내려줘서 로봇이 뭔가 지능이 강화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갖추려고 하고 있고, 이걸 저희가 R브레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로봇 안에 들어가는 거는 R브레인 인사이드, 플랫폼 쪽에서는 R브레인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런 시스템을 지금 구현을 하고 일부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 누구나 이제 이런 형상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KT의 큰 차이점은 진짜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생각은 하지만 실천은 사실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는 이미 1000대가 넘는 로봇을 대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현해서 하고 있고, 1차적으로 저희가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집중하는 분야는 일단은 앞으로 한 10,000대 이상의 로봇을 저희가 서비스할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로봇 애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로봇을 하드웨어를 구매해서 쓰는 게 아니고 진짜 서비스로 제공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로봇 서비스 품질을 최대한 좋게 유지하고 고객이
로봇 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플랫폼에서 분석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줘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주행 로봇의 특성상 어떤 주행에서 장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플랫폼 쪽에서 빠르게 분석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혹은 어떤 로봇 현장에서 고객이 사용할 때 어떤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하면 더 로봇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주는 기술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로봇 쪽에서 한 지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한 가지 느낀 점은 로봇 기술은 핵심이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봇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한 회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로봇의 AI를 생각하고 있으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로봇이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을 할 때 저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서 같이 이 시장을 같이 장악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최지훈 수석님.